전국에 계신 암한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가정에서 또는 깊은 산속 암자에서 암이란 괴물과 외로운 싸움, 처절한 투쟁을 하고 계시는 전국의 암한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의학의 물결 암 없는 세상 TV 장한빛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전 인류 사회의 영원한 화두요, 최대의 관심사요, 공포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캔서, 암에 대한 강의를 총 10부로 나누어서 하는데 오늘 어느덧 6번째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인류 사회는 지금 심각한 동물의 왕국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특히 전 세계 5대양 6대주 253개국 중 질병공화국이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질병별로 무려 10개를 거머쥐고 있어서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을 정부 당국은 물론 온 국민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인 것 같습니다. 그한 예로 암 발병률 발생 속도 세계 1위인 나라, 당뇨 발병 속도 세계 1위인 나라, 치매 발병 속도 세계 1위인 나라,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암 환자 500만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가히 충격적인 현실 앞에 가슴이 섬뜩해집니다. 고혈압 환자가 이미 1000만이 넘었고, 당뇨 환자도 이미 1000만을 넘었고, 아토피 1200만 명, 갑상선, 전립선, 중풍, 치매, 뇌경색 1000만 명, 관절염 400만 명 중에 매년 200만 명 이상이 칼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 경제적 손실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심장병, 심근경색, 협심증, 관상동맥경화증, 이루 말할 수 없는 환자 천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과 생존권은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참으로 험악한 세상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5천만 명) 인구 중 환자가 아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전 세계 후진국, 선진국 통틀어서 모두를 포함해서 감히 이런 나라, 이런 국민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일찍이 없었다고 생각되어지기에 선선민족의 자손으로서 실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암이라는 전대미문의 괴물이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맹렬한 속도로 창궐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그 원인과 대책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육신의 질병이 육체적 원인이 DNA가 잘못돼서 암이 왔다는 것을 5강을 통해서 5번째 강의를 통해서 그 원인과 치유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많은 얘기가 오고 갔는데 이제 6강서부터는 인간은 왜 병에 걸리나, 역시 암은 총체적 생명 붕괴 현상이라는 거,
인간은 영, 혼, 육, 다시 말해서 육적인 우리 인간의 몸은 겉사람이 있는데 그 겉사람은 생물학적 DNA라 부모로부터 DNA를 물려받은 객관적인 자아가 겉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겉사람이 병드는 원인이 뭔가를 면면히 다 훑어봤는데 지금까지 인류의 의학의 역사는 1977년도 미국 국회 상원에서 암이 하도 많이 창궐하니까 의사들을 다 불러 모아라. 매년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를 암 종목으로 해서 투자하는데 왜 암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더 많아지느냐. 이것을 국민 앞에 밝혀라. 그래서 1977년도에 상원의원 대표로 존 맥거번 상원의원과 존 케네디, F 케네디의 형인 에드워드 케네디 두 상원의원이 이걸 맡아서 5년 동안 전 세계 수백, 300명이라는 전문가 그룹들과 500만 달러라는 거금을 통해서 도대체 왜 암이 창궐하는가를 5년 동안 연구에 분석해서 드디어 발표했습니다. 그게 1977년 맥거번 리포터입니다. 그것이 암의 원인이나 당뇨, 고혈압 모든 것이 원인이 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눈뜬 장님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살아온 그 음식 문화, 그리고 그것이 자라난 환경, 배경, 농토가 온통 오염이 돼서 거기서 자라나는 농작물을 먹고 자라는 우리는 암에 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고기 위주의 식단, 낙농 위주의 식단, 인스턴트, 정크푸드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몸은 어릴 때부터 완전히 성인병으로 기초다짐, 기초공사를 했기 때문에 나이 30, 40, 50 넘어가면은 암을 비롯해 당뇨, 고혈압, 심장병 모든 것이 창궐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음식 문화를 바꿔야 된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음식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1977년도에서부터 50년 전에 음식 문화로 돌아가라 그랬으니까 1920년대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1920년대는 농약을 안 쓰고 제초제, 살충제, 화공약품 이런 거는 일체 없었기 때문에 자연순리 농법이고 청정, 무공해, 유기농으로 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때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암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지금까지 의사와 또는 과학자와 생물학자와 모든 사람들은 암의 원인은 식단이다. 음식 탓으로 했습니다. 80% 이상이 적어도 음식물 때문에 암, 당뇨, 고혈압, 심장병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1977년 청문회 이후로 그것이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암, 당뇨, 고혈압, 심장병, 아토피 원인은 잘못된 식생활이다. 운동 부족이다. 나머지 한 20% 정도는 스트레스다. 이렇게까지 정의되어 왔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내용은 그러한 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정설이라면 정설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음식 탓 아니다. 운동 안 해서 아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고기 많이 먹어서 아니다. 그러면 뭐냐? 바로 지금서부터 육광에서 시작하는 암은 총체적 생명 붕괴 현상인데 지금까지는 육신의 문제, 육체가 잘못돼서 병이 온 것을 이제 우리가 통렬하게 짚어봤고 육광에서는 바로 혼은 마음, 정신, 생각, 감정,
통틀어서 의식입니다. 의식. 마음, 정신, 생각이 변질됐다 그랬죠. 예? 마음, 정신, 의식 구조의 변화가 원인이다. 어떻게 변화됐냐?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누군가가 미워. 미움이 쌓이고 증오가 되고 분노가 폭발하고 원망과 저주가 생기고 때려 죽이고 싶어. 적개심, 복수심에 나날을 보내.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 치가 떨려. 부들부들해. 억울해. 분해. 이것이 바로 정신의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암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식생활이 잘못돼가지고 고기 많이 먹어서 기름기 많이 먹어서 뭐가 잘못되고 뭐 그것이 아니고 그건 20%밖에 안 된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 말이야. 오늘날 정신종양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Psycho-oncology. Psycho-oncology가 뭐예요? 정신종양학이라는 거예요. 정신이 잘못돼가지고 미움과 분노, 증오, 적개심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종양을 키운다. 암을 만든다는 것이 이게 바로 현대 정신과학에서 정립해놓은 사이코온컬러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또 한 건 사이코 뉴로 이뮤놀로지. 이거는 정신 신경 면역학이라는 거야. 면역도 정신신경계에서 무너져서 면역이 약해져서 암이 생기는 거지 뭐 고기 많이 먹어서 기름기 많이 먹어서 아니라 이겁니다. 농약, 중금속 물론 문제가 되지만 그것이 암을 일으켜 사람을 죽이는 만큼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 중요한 것은 인간 내면에 쌓여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다. 라이프 패턴이 변하다. 밤잠 못 잔다. 이빨을 뿌득뿌득 간다. 그냥 슬퍼서 소주 한 잔에 시간을 보내고 담배 한 모금에 세상을 보내고 또 슬픔이 몰아쳐서 밤잠 못 자고 베갯잎을 적시는 그런 삶. 이빨이 뿌득뿌득 갈리고 억울하고 분해서 이러한 삶, 이러한 이 마음, 정신, 생각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라이프 패턴이 바뀌어서 사랑, 평화, 행복이 무너지고 미움, 증오의 세월로 바뀌는 이것이 바로 사이코온컬러지다. 정신종양학이다. 정신종양학. 이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음식 타락하면 안 됩니다. 음식이 물론 나쁜 음식 오래 먹으면 안 좋지만 독일 광부가 그때 하도 어려울 때 슈퍼마켓에 가면은 제일 싼 게 뭔가를 찾아봤더니 돼지고기 삼겹살이에요. 그냥 25년 동안 줄기차게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워 먹고 찢어 먹고 삶아 먹고 했는데 그러면 25년 동안 고기를 그렇게 끊임없이 먹었으면 그 사람 암이나 중풍으로 죽었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생로병사의 비밀에 삼겹살의 비밀을 보니까 그 사람 멀쩡해요. 멀쩡해요. 정신병자가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 서면 로터리에서 제가 연구소를 할 때입니다. 제가 2층에 있었는데 그 2층 밑에가 식당이 먹자골목이야. 근데 어떤 미친 사람이 희죽 웃으면서 그냥 얼굴에 그냥 기름때가 꽉 끼고 손톱에 그냥 새까만 때가 끼고 담배를 콕 펴물고 다녀. 신발을 신을 때도 있고 안 신을 때도 있고 그 식당에 가서 그냥 그 짬밥통에서 그냥 파리가 뽀글뽀글하는데 거기서 손 놓고 밥을 막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찝어서 그냥 입에 놓고 씹어 먹어. 그리고 희죽희죽 웃어. 뭐가 좋은지 웃어. 그리고 또 손 탁탁탁 털고 바지에 쓱쓱 문대고 또 가. 가다가 담배 꽁초에 좀 주워 집어넣어. 밤에 어디가 자다가 또 적자 가면 담배 피는 모양이야. 예? 저는 그 사람이 볼 때마다 신기한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얼어 죽지 않았나 싶으면 봄 되면 여전히 또 나타나. 그리고 또 식당에 가서 걸뱅이짓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그냥 짬밥통 이런 거 퍼먹어. 근데 그거 식중독도 안 걸리고 어떻게 이렇게 희죽희죽 웃으면서 허공 바라보고 웃고 땅 보고 웃고 뭔가 중얼중얼대면서 웃고 그가 살더라 이거야. 몇 년 돼. 그 뒤로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사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나 이혼하고 억울해서
딴 여자하고 사는 그 남자를 생각할 때 입이 턱턱 걸리죠. 어쨌거나 우리 옛 속담에 바로 이 사이코언컬러지 정신종양학을 뒷받침해주는 속담이 있어요. 사이코 뉴로 이뮤놀로지, 면역 떨어지는 것은 음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바로 이 정신 면역학, 신경 면역학이 약해져서 암에 걸린다 이거죠. 그걸 증명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인이 한을 품으면 5년에도 서리빨이 내린다는 이 말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 그뿐이에요. 이걸 증명해 볼까요? 5년에 어떻게 서리빨이 내려? 이게 다시 말하면은 이 여인이 품은 이것이 암 종양으로 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리빨이 내리는 게 아니고 암 종양으로. 죽도록 미울 때 미움이 사무쳐서 죽이고 싶을 때 그 여인의 몸속에는 서리빨이 자란다. 이게. 서리빨이 뭐냐? 암덩어리. 암덩어리.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5개월에 서리빨이 내려. 참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그 구약의 시편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 옥지보죠. 마음의 근심, 뼈를 마르게 하는 게 뭐예요? 심장이 막 타들어가서 피가 말라서 관절이 툭툭 붉어지는 루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는 건데 그게 뭐냐? 그게 근심 걱정이 너무 쌓이면 그게 뼈 관절이 녹아서 뿌룩뿌룩 나와. 쑤시고 아파. 그걸 치료하는 길이 뭐예요? 약이 아니야. 그 사람의 한을 풀어야 돼, 한을. 그 한을 푸는 방법이 다음 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쌓이고 쌓인 그 한을 용서라는 인류 최고 최대의 무기가 용서라 이거 용서해주고 먼저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또 용서를 받아 빌어 그리고 회개, 참회, 속죄, 반성의 눈물의 기도를 살아라 이거야. 그래서 총 결론은 암의 원인은 20% 음식 탓, 운동 탓을 해도 좋다. 이제부터는 암의 원인은 80%가 정신, 감정의 황폐화에서 온다. 이것이 오늘날 정신과학에서 밝혀낸 사이코언컬러지, 정신종양학. 이게 증명하고 있어. 항암제? 이거는 짐승들에게도 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간 말종들이 하는 게 항암제야. 이 병원이 도살장입니까? 첨단 도살장들 갖춰놓고 개 돼지를 잘라내야 되는데 사람을 잘라내고 있어. 이거 안 됩니다. 이 의학 안 됩니다. 이제 인류 사회는 이제 메시아가 와서 인류를 구해주기를 바라고 있어. 재림, 예수, 구세주, 메시아. 그렇듯이 이제 인류 사회는 수술, 항암제, 방사선으로 이어지는 이 정형화된 무시무시한 반문명적, 반사회적, 비인간적인 이 의학을 이제는 우리는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한이 맺히고 기가 찹니다. 제약회사, 대학병원, 미국의 어떤 의학평론가가 그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현대의학, 즉 제약회사, 항암제를 만들어 파는 제약회사와 그의 하수인인 대학병원 의사들 사이. 참 표현이 참 맞는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친상간적 밀월관계라고 얘기했어요.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죠. 근친상간적 밀월관계. 또 어떤 이는 그 기생충과 기생충이 몸도 사는 그걸 뭐라 그래요? 기생충과 무슨 숙주관계. 이게 오늘날 현대의학의 행태가 그렇게 돼 있다. 예? 대표적인 제약회사가 소위 제약회사 이름 하나하나를 제가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 최고의 제약회사들이 다 모여서 그들이 어떤 나라 정부 그들을 못 당해냅니다.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캔서 인더스트리, 캔서 암 산업은 이미 한계를 넘었어요. 이제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독일의 초청을 받아서 독일 의사들 초청을 받아서 아주 오래전에 독일 의사들과 함께 아카 국립병원에 가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병원이죠. 그 병원의 크기는 병동에서 병동 옮기는데 헬기로 옥상으로 옮기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큽니까? 제가 거기서 과장급 이상들을 침을 가르쳤어요. 암을 공동 연구했습니다. 소위 이스트 웨스트 알터네티브 메디컬 센터에서 그들이 저하고 정들어서 야, 너 한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살아. 침설학계 만들어서 네가 교장하고 우리 침 가르쳐줘. 이런 얘기도 온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때 그 아까 국립병원에 1960년대에 어떤 환자 하나가 왔는데 전설처럼 흘러내려온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죠. 그 국립병원의 응급실에 실려온 어느 시골 여인이 의사들이 진단을 해본 결과가 말기암이라 손을 쓸 수가 없어. 안타깝지만 할 게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솔직히 얘기했어요. 부인은 지금 말기암인데 우리는 손 쓸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죽으라고 놔둘 수는 없으니까 위로기암 한마디 한 게 뭐냐.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은 있다. 당신 암이 무슨 암인지 우리나라의 의학으로는 모르니까 이 암이 무슨 암인지 그 병명만 알면은 고칠 수도 있을 거다 그래요. 그 여인 이름이 별명이 훗날 모리분드예요. 모리분드. 그 여인은 내가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사는데 내가 무슨 암인지 병명만 알면 산다? 그때부터 밥도 안 먹고 무릎 꿇고 벽만 바라보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산대요. 어떡합니까? 제가 3개월만 살고 간다면은 저는 한이 맺혀서 안 됩니다. 우리 시어머니 제가 따뜻한 밥 한 그릇 못 해준 게 한이 되고 우리 남편 따뜻한 밥 한 그릇 못 해주고 바가지만 굽은 게 한이 되고 우리 애들 그 어머니의 따뜻한 정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3개월이 아니고 3년만 살게 해주세요. 그동안에 제가 못한 거 다 하고 죽겠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하고 날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회진 때 또 의사들이 쫙 와서 그래 의사 선생님 제 암명을 알 수 있는 의사가 왔나요? 아니요 아직 안 왔어요 부인.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들이 간 다음에 벽을 바라보고 또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의사를 보내주세요. 그 의사는 우리나라 의사가 아니고 외국에서 오는 의사래요. 신학문을 배운 그 의사가 이 병원에 오는 날 제 병명을 알 수 있대요. 그럼 저도 살 수 있대요. 하나님 그 의사를 보내주세요 하면서 그날 또 울고 불고 기도를 합니다. 3년만 더 살게요. 그 어느 날 지쳐서 누워있는데 의사들이 또 아침에 회진을 왔는데 의사 중에 안 보이던 의사가 딱 보이는 거예요. 키도 크고 늘씬하고 잘생긴 의사가 빙긋이 오더니 자기 진명을 하면서 눈동자를 까보면서 그탁 대더니 알아떼는 듯이 동료 의사들한테 한마디 합니다.
속닥이는 말로. She is moribund.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내 암이 모리분드래. 나는 이제 살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며 불며 모리분드. 그래, 내 암은 모리분드야. 난 살았어 이제.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외국에서 새로운 그 암을 연구한 의사가 왔습니다. 제 암 이름이 모리분드랍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의 기도로 막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났어. 안 죽어.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나날이 튼튼해지는 거야. 의사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야. 이 여인이 죽는다 그러는데 왜 안 죽어? 완전 말기암으로 복수 차고 아무것도 못 먹고 황달이 오고 다 죽게 생기는데 날이 갈수록 몸이 날씬해지고 가득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3개월이 6개월이 넘었어. 결국은 병원에서는 할 게 없다. 우리는 손 떼자. 고향으로 돌려보냈단 말이야. 퇴원수속을 보냈단 말이야. 그래 궁금해서 6개월 뒤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을 해보고 살았어. 병원으로 와봐라. 왔어. 아니 부인, 우리는 부인한테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서 약도 안 주고 수술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몸이 저절로 좋아지는 바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드렸는데 도대체 그 비결이 뭐요? 우리에게 좀 알려놔 주시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깔깔깔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재밌어요 아주. 제가 이 병원에 처음 왔을 때 선생님이 내 암이 말기암이라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잖아요. 그랬지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무슨 암인지 병명만 알면 살 수 있을 거라 그랬죠. 그랬죠. 저는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3개월밖에 못 산대요. 내가 죽으면 한이 됩니다. 우리 시어머니 불쌍해요. 우리 남편 불쌍하고 애들 불쌍하고 안 됩니다. 시어머니 다 불쌍합니다. 하나님 3년만 살다 가게 해주세요. 효자 노릇 다 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의사가 오셨어요. 그 의사가 오면 제 병명을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자리에서 뻘떡 일어났습니다. 이 의사가 왔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하고 있는데 그 의사가 나한테 오더니 내 진맥을 싹 하시면서 부인 눈동자도 보고 보더니 뭐라 그러냐. She is moribund. 그 동료 의사들이 다 탁탁탁탁 그랬죠. She is moribund. 그 부인이 내 암이 모리분드 암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기도. 내 암이 모리분드 암이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기도를 했죠. 그때 그 온 의사가 누굽니까? 모리분드라고 하는 의사가 여기 계시네요. 저분 저 키 크고 저 늘씬한 저분이 외국에서 오신 그 의사 아닙니까? 그때 모였던 의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의사는 인턴입니다. 인턴. 이제 풋내기 의사예요. 견습생으로 왔는데 그 의사가 진맥을 하고 쉬스 모리분. 이 여자는 말기로 이제 가망이 없구나. 죽을 날이 얼마 안 됐구나 하는 것을 의사들끼리 언어로 표현하는 게 모리분드랍니다. 그걸 모르고 그걸 자기 암병으로 하고 감사 기도를 하늘 앞에 올렸더니 세상에 병이 났다. 그때 의사들은 다 쇠망치로 맞은 것 같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여인에게 쉬시 모리분드라 했는데 모리분드 암이라 그랬어. 난 살았다고 기도해가지고 살아서 나갔거든. 이게 그 아까 국립병원에 내려온 전설이에요. 전설. 예? 또 6개월 뒤에 또 불러서 부르니까 쌩쌩해. 더 쌩쌩해. 예? 또 6개월 뒤에 부르니까 또 쌩쌩해. 또 쌩쌩해. 그래도 그 이상은 이제 부르질 않았는데 전설 속에 남은 얘기가 씁쓸해요.
뭐냐? 3년 되는 해 그 해 잠자다가 조용히 한란으로 가셨단 말이야. 그게 무슨 뜻이냐? 오늘날 정신과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초 뿌리는 말이 씨가 되고 생각을 뿌린다는 거야. 이걸 실천한 거야. 그 여인이 말로 시부렸잖아. 3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3년 되니까 딱 잡아가신 거야. 이렇게 무서운 게 말의 씨앗이요. 이 이야기는 지금도 아까 국립병원의 전설처럼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전국에 계시는 암환우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다 죽어가고 있다는 표현이 모리분드인데 내 병명, 내 암이 모리분드야. 나는 살았어. 그 하나가 그 여인을 3년 동안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모셔갔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 암 환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제가 하는 말 그대로 받아 먹으시면은 여러분들은 다 산다, 다 난다, 다 된다. 명심하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마지막에 우리 실론원에는 이제 뭐가 있냐? 지금 이게 6강인데 7강 이어서 할까요? 7강 지금 6강이죠, 이거? 예. 그 온유월의 소래발이 여인이 한을 보면 온유월에도 소래발이 내린다. 이 소래발이 바로 여인의 한이 암종양이다. 암덩어리라 이거죠. 반면에 그 여인같이 그렇게 순수하게 그 모리분드가 자기 암이라는 걸 알고 하늘 앞에 감사했던 그 순수함이 데려가지는 못했다 이거죠. 또 시편에 나오는 마음의 즐거움 양약,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거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총 결론은 암의 원인은 20%가 음식, 운동 부족이라고 치자. 80%가 싸잡아서 스트레스, 분노, 원한, 저주, 적개심, 복수심. 이걸 풀지 않고는 암에서 살아날 수 없다. 중풍도 마찬가지야. 당뇨도 마찬가지야. 분노. 이것을 풀지 않고는 이 세상에 암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국민 여러분, 우리 이제 이것을 6강 끄트머리로 마무리를 지면서 분명히 국민 여러분들이 암 하나님께서 알아야 될 사항은 암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 생각, 이것이 암을 만들어낸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6강, 정신면역이 흐트러져서 암이 온다는 이 강좌를 6강을 끝으로 이제 오늘 마감을 짓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7강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